안녕하세요. 랭킹스톡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드디어 이제 백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백신은 이제 우리 일부 세포하고 2부 면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이 결국에 이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이제 좀 이해가 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백신을 좀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일단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죠. 근데 선천성 면역계랑 후천성 면역계가 나눠져 있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선천성 면역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연 살해 세포라는 애도 있고요. 대식 세포라는 애도 있고 수지상 세포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후천성 면역계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애들이고 일단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침투했을 때 얘네가 다 못 막을 수가 있어요. 얘네가 다 못 막을 수 있으면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얘네가 막아주죠. 얘네가 막아주다가 뭔가 감기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우리 몸에. 그러면은 못 막아주면 감기가 걸려서 우리가 아프죠. 근데 보통 한 일주일 아프잖아요. 근데 일주일이면 또 나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런 수지상 세포라는 애들이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면 얘를 먹어버려 가지고 이 바이러스의 특징들을 이 보조티 세포, 이런 또 다른 이제 그 후천성 면역을 관리하는 애한테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럼 얘가 넘겨주면 얘는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이제 효소를 발휘하면서 얘네들한테 더 분발해라, 뭐 활동력도 더 높여주고, 또 이제 뭐 그 얘기했었죠. 이제 그 킬러 T세포, B세포, 기억 T세포 이런 애들을 막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 킬러 T세포 이런 애들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 항원을 얘가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이렇게 받아오면 얘는 이제 이 바이러스한테만 이제 딱 바이러스만 죽일 수 있는 딱 이 킬러 T세포가 되는 거고, 이 B세포라는 애도 이 바이러스만 딱 죽일 수 있는 항체,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딱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이제 백신에서 중요한 건 아까 기억 T세포라고 있었는데, 이 기억 T세포는 요 바이러스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얘는 잘 안 죽어. 기억 T세포.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독감 맞으면 1년 동안은 보통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1년 동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만약 홍역 같은 거 걸리면 평생 이제 면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홍역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는 이런 면역 세포들은 평생 우리 몸속에 남아 있어서 홍역이 들어오자마자 죽여버리는 거죠. 홍역이 들어오자마자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런 원리에 대해서 2부 면역에서 좀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백신이니까 백신 중에 특히 이제 mRNA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 이거를 또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게 좀 알아봤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백신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하면, 일단 원리를 좀 얘기해 보면, 일단 이 백신은 mRNA라 그랬죠. 이게 일부에서 또 나왔는데, 이 DNA의 복사본이에요. DNA 복사본. 그래서 뭘 복사한 거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요 돌기 부분의 DNA를 복사해서 만든 겁니다. 복사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mRNA라는 거는 우리 일부 세포에서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세포 안에 이 mRNA가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한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세포 안에 리보솜이라는 데서 이게 막 해석이 됩니다. 여기 DNA는 우리 설계도로 알았죠? mRNA는 DNA의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이게 이제 리보솜이라는 데서 이제 그 해석이 되면서 결국에 최종 결과물은 뭐예요?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단백질.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DNA 설계도를 넣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 사슬이 달라진다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아까 뭐를 넣었습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돌기를 넣었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 특징이 되는 돌기를 만들어서 몸속에 인체 주위, 몸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그 면역에서 나오는 수지상 세포,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수지상 세포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이물질이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몸에 원래 없던 애들이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한다 해서 얘를 먹어버려요. 그럼 얘 먹어버렸는데 먹은 애가 뭐예요? mRNA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수지상세포 안에서 요 단백질을 해석을 해가지고 DNA를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런 돌기가 생겨버립니다. 돌기가 생겨버려요. 이런 돌기가 생겨버리는 걸 아까 어떻게 했죠? 그 보조 T세포라는 놈한테 요 돌기를 딱 줘버리면 얘가 이상한 놈들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군대를 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들어온 애들도 죽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아까 기억 T세포라는 애가 엄청 많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진짜가 들어왔을 때 지금은 가짜죠. 가짜. 지금은 이 돌기만 있는 가짜예요. 돌기만 만들 수 있는 요 가짜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 수지상 세포에 돌기만 생겼을 뿐이에요. 돌기만 이렇게 돌기만.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무슨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가 들어왔을 때 얘가 엄청나게 생겨 있으면 바로 죽이는 거죠. 바로 죽이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mRNA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처음 만들어졌답니다. 이 처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 mRNA는 약간 장단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장점은 안전성이다. 그래서 안정성. 우리 몸에 그냥 그 mRNA 요 DNA 분자가 들어오는 건데 요거는 사실 금방 분해된대요. 금방 분해돼. 우리 몸에 딱히 그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서 왜 그러냐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기존의 그 백신은 보통 뭘로 만드냐면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듭니다. 이따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거에 비하면 뭐 훨씬 안전하다 이거죠. 백신은 바이러스로 만드는데 이건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신속한 생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더나라는 회사가 스타트업인데 얘네가 이 만드는데 사실 이틀 정도밖에 안 걸렸대. 이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이게 DNA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DNA.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만 어떻게 되는지 바로 딱 알 수 있으면은 이거 컴퓨터로 그 분자 그 화학 합성을 해가지고 금방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봐보면 지난 1월 뭐 하여튼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DNA를 공개하자마자 유전 정보 공개하자마자 바로 만들었대요. 바로. 그래서 이걸 되게 금방 만든다. 금방 만든다. 저비용 제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비용 제조 아직 대량 생산이 안 되는데 저비용 제조를 얘기하는 게 조금 잘 모르겠고. 근데 아직 어려운 게 있대요. 아직 어려운 게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mRNA는 약간 불안정하고 되게 금방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분해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방 분해된다. 우리 몸속에는 얘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대요. 분해하는 효소. 그래서 금방 분해돼가지고 이거를 우리 몸 안에 분해가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세포까지 가야 되잖아요. 세포. 몸속에 들어오자마자 분해되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이 세포까지 가야 됩니다. 세포. 그리고 이 mRNA가 이제 그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화이자도 이게 보관 이슈가 있었죠. 마이너스 70도. 모더나는 좀 약하긴 한데 이것도 이제 냉장 보관 정도는 해야 되고 냉동 보관이었나요? 뭐 냉동 보관. 어쨌든 유통 및 보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mRNA를 좀 얘기하기 전에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백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기존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약독화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존에 우리 몸속에 이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약독한 그 인체에 해를 미치는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
밖에서, 우리 몸 밖에서 유정란 여기 달걀에다가 넣어가지고 배양을 막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배양을 해가지고 이 이제 배양을 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우리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실제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죠. 바이러스. 약독화를 한 바이러스. 일단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만드는 거는 또 잘하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22년에 25.6만 리터, 이게 이제 리터로 얘기하더라고요. 리터로 얘기하는데 요거를 이제 24공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총 합하면 62만 리터, 엄청나게 많은 거래요. 그 세계 점유율 30%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지금은 셀트리온도 한 2030년까지 60만 리터. 그럼 요게 되면 이제 그 얘랑 60만이 30%씩 먹으면 거의 뭐 우리나라가 생산에 대해서는 탑 10이죠. 탑 1으로 올라가는 거죠. 탑 1으로 거의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그 세포 배양하는 거가 이제 시간이 어떻게 걸리냐면, 여기 셀트리온에서 가져온 건데 한 6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6주. 그에 반해서 이제 그 mRNA 백신은 조금 더 그 일찍, 이제 6주보다는 훨씬 더 덜 걸린다. 실제로 얘네 이틀 걸렸다 그랬죠. 6주하고 이틀이면 엄청난 시간 차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mRNA 백신을 이제 만들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 mRNA 얘를 만들어야 되고 얘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잘 분해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분해가 안 되게 얘를 이 DNA를 잘 감싸줘야 됩니다. 이게 RNA 지질 나노 입자라고 하는데, 이게 기술이 어렵대요. 이 지질 나노 입자가 어렵대요. 이거 mRNA 합성하고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 ST팜에도 이게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있다고 해요. 이 ST팜은 이제 또 뭘 가지고 있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요 mRNA를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생산 능력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이 mRNA를 이제 만들 때 보통 이제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1000개에서 5000개 정도 필요하다는데, 요거를 붙이는 특허를 또 가지고 있대요. 또 이 특허. ST팜은 트라이링크의 클린캡이라는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mRNA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지금까지 이 mRNA 백신이나 치료제가 왜 안 나왔냐고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도록 안 나왔냐고 하면,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세포까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감싸주는 얘가 만들기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최근에 만든 거죠. 모더나랑 화이자랑 요거 이제 딱 전달하는 기술을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mRNA 백신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백신에서 끝나면, 이게 지금 노벨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백신에서 끝나면은 사실 좀 의미가 뭐 없을 수도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대량 생산이 아직 안 되잖아요. 대량 생산이 아직 안 됩니다. 그런 거면 대규모 이제 대량 생산이 필요한 곳에서, 사실 아까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이게 뭐 거의 60만 리터, 이게 2030년도까지, 얘는 2022년, 얘는 2030년까지 이게 생산 능력, 밖에서 이제 유정란 세포 배양기 생산하는 거를 캐파를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30%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은 뭐 어차피 기능이 거의 비슷하면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얘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대량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아마 요거 맞을 것 같다 그러기도 하는데,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암이에요. 암. 그래서 뭐냐면, 암을 치료하는데 똑같은 거죠. 암을 치료하는데 이 암세포들이 몸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암세포들이 몸속에 있으면 이거를 뽑아옵니다. 치료 원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암세포를 이제 밖에서 몇 뽑아올 수 있겠죠? 그 DNA 분석을 해요. DNA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 그 모더나가 백신 제조하는데 이틀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 환자가 예를 있어요. 암 환자가 있으면 암 환자의 이제 암세포를 뽑아와서 DNA를 추출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은 이제 처음이라 약간 시스템화가 덜 돼 있기도 한데 만약에 시스템화가 더 됐어요. 이게 이제 한두 번 만들어 본 게 아니야. 플랫폼 기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플랫폼. 이 기술이 조금 이제 정형화가 되면 암 환자에서 세포 뽑아와서 만드는데 하루 이틀이면 만드는 거죠. 치료제를. 그리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 암세포는 그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세포가 변이를 일으켜서 이게 된 거잖아요. 암세포가.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답니다. 사람마다 이 암세포의 DNA랑 뭐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르대요. 그래서 똑같은 약을 넣는데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치료가 안 돼서 안 되고 막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 암세포는 우리 거니까 이 암 환자에서 뽑아낸 걸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어 버리면 이건 뭐 거의 뭐 100% 이제 뭐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요런 이제 그 암 치료 암 치료에 대한 신기원을 이제 열었다. 이게 더 큰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량 생산이 필요 없죠. 이 딱 이 암 환자에 맞는 치료제는 이 대량 생산할 필요 없잖아요. 조금만 만들어도 되잖아. 조금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mRNA라는 게 나중에 결국에 이 코로나 백신도 있지만 이 암세포 치료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도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국에 우리 지금 바이오가 계속 그 핫한데 암 아직 다 정복 못했잖아요. 이 암 치료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계속 어떤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실패했다 그러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지켜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mRNA에 어떤 기술이 더 개발됐다. 아니면 그 아까 지질 나노 구조 있죠? DNA, 이 mRNA를 싸는 요 세포막 요 기술이 더 좋은 게 개발됐다. 혹은 한국에서 막 이런 게 이게 개발됐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한국에서 이게 개발됐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코로나 mRNA 백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